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 주제는 제품에 대한 감정적 및 생리적 반응 탐구로 제품을 사용할 때의 평가를 생리학적 신호와 주관적 평가에 대해 각각 진행한 연구입니다. 모두 Q2 논문이긴 하지만 퍼센트가 각각 74.7, 75%로 Q1과 매우 근접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Psychology의 2020년 10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6입니다. 해당 논문은 쾌락적 제품과 기능성 제품을 볼 때의 무의식적 감정과 의식적 감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논문으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분석에서도 생리학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궁금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평가할 때는 감정적 반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평가는 제품의 주된 쾌락적 또는 실용적, 그리고 기능적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적 제품은 주로 정서적 또는 감각적 충족을 목적으로 소비되는 물건을 말하고, 실용적 제품은 보다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쾌락적 제품이 실용적 목적으로 소비되는 제품보다 관련 감정이 더 풍부하다고 주장되어 왔고, 더 큰 각성, 즐거움, 그리고 참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학계와 마케터는 두 제품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안했고,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쾌락적 제안에 더 효과적일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쾌락적 제품과 실용주의적 제품이 생성하는 감정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감정적 반응과 소비자 반응이 쾌락적 그리고 기능적 제품 평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불일치가 경험적 측정에 엄격히 의존하는 평가된 감정의 특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문조사와 같은 셀프 리포티드 기술은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보고할 수 없는 잠재의식적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방법은 소비자가 보고하는 것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의식적 감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이 경험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적 감정과 그 감정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연구자들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넘어서는 생리적 무의식적 감정을 측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 및 실용적 제품이 생성하는 생리적, 즉 무의식적 감정 반응과 셀프 레포티드, 즉 의식적 감정 반응을 모두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에는 22세에서 25세 사이에 21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사용한 제품은 크게 기능성 제품과 쾌락적 제품이 있는데,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듯이 쾌락적 제품은 주로 정서적 그리고 감정적 충족을 목적으로 소비되는 물건을 말하고, 이 기능성 제품은 보다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말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 기능성 제품으로는 체중계를 사용하고 쾌락적 제품으로는 mp3 플레이를 사용했고, 브랜드로 인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소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무작위 순서를 통해 피험자의 절반은 기능성 제품에 먼저 노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쾌락적 제품에 먼저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은 아래의 4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피험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분 길이의 수학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그림을 응시하고 긴장을 풀도록 3분 길이의 휴식 단계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베이스라인 측정을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업용 제품, 즉 이 기능적 제품과 쾌락적 제품에 대한 정보와 그 그림이 있는 임시 웹페이지를 최대 5분 동안 탐색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품 경험에 대한 셀프 레포트 측정과 데모그래픽 통계 정보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임시 웹페이지를 사용한 이유는 응답자가 다른 웹페이지를 탐색하거나 이 웹 배너 및 팝업에 의해 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동일한 웹페이지 디자인을 통해 경험의 차이를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크게 심전도의 ECG, 호흡, 피부 전도도, 뇌파의 EEG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ECG 신호는 피험자의 양쪽 어깨와 오른쪽 장골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수집하였고,
호흡은 가슴 주위에 고정된 벨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피부 전도도의 EDA 신호는 피험자의 주된 손이 아닌 비사용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주위에 고정된 벨크로 스트랩 내부의 두 개의 전극을 통해 수집되었고, 뇌파는 28개의 채널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적절한 신원 처리 방법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ECG 데이터의 경우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를 추출하였고, 심장 및 호흡 활동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호흡에 의해 진행되는 이 HRV 신호의 양을 설명하는 이 정량적 특징인 PSD-CR을 계산하였습니다. EDA 신호는 평균 강직 활동을 의미하는 EDAT, 그리고 통합 피부 전도도 반응인 ISCR, 위상 활동의 최대값인 페이징 맥스를 측정하였습니다. EEG 신호는 어텐션 인덱스와 플리전트니스 인덱스를 계산하였고, 여기서 어텐션 인덱스인 AI는 파워 값을 통해 결정되었고, 플리전트니스 인덱스인 PI는 프론털 영역의 어시메트리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피험자의 주의가 증가하면 AI 지수도 증가하고, 피험자에 대한 쾌락 정도를 의미하는 PI는 이 양의 값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셀프 레포트를 통한 어라우절, 플레저, 어텐션 척도로 보기 쉽게 표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어라우절 항목은 흥분, 차분함, 자극, 이완, 각성되지 않음, 느긋함, 열광적, 이 둔함, 불안함, 졸음, 완전 깨어있음 항목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플레저 항목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행복, 불행, 기쁨, 짜증남, 만족, 불만족, 우울, 만족, 절망, 희망, 지루함, 편안함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어텐션은 7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고, 나는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보는데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내 모든 주의는 제품을 살펴보는데 집중되었습니다. 라는 질문을 통해 평가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항목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크게 어라우절, 어텐션, 플레저로 구분되어 있고, 피지올로지컬 측정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특징 축출, 그리고 셀프 레포티드로 측정된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쾌락적 제품과 이 기능적 제품 간의 생리적 감정과 셀프 리포티드 감정의 평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기능적 제품이 생성하는 감정이 쾌락적 제품이 생성하는 감정과 유의하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수행하였고, 결과에 따르면 이 기능적 제품과 이 쾌락적 제품의 이 각성, 쾌락, 그리고 참여에 대한 생리적 감정과 이 셀프 리프티드 감정의 평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두 제품 모두 생리적 수준과 셀프 리포트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각성, 쾌락, 그리고 참여 감정을 생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리적 데이터에서 얻은 지수와 셀프 리포트 데이터에서 얻은 지수의 코릴레이션 분석 결과로 유의미한 상관계를 보이는 결과는 별표 표시를 하였습니다. 사인 오브 더 밸류에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없었으나 이 파지티브의 경우 값이 클수록 각 지수가 나타내는 감정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이 네거티브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리적 데이터 간 상관 분석 결과입니다. 두 제품 모두에서 이 ISCR과 이 페이지 맥스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이 두 지수는 모두 무의식적인 각성을 나타내므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두 지표 모두 EEG 신호에서 얻은 어텐션 인덱스, 즉 AI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이 결과는 EDA 신호 기반의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뇌파 기반의 주의 또한 증가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셀프 레포트 데이터와 생리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셀프 레포트 데이터와 이 생리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이 어라우절과 시츄에이션 인볼브먼트에 대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쾌락적 제품의 경우 심장 및 호흡 신호에서 얻은 정량적 매개 변수인 PSD-CR은 이 셀프 리포트 기반 SI 그리고 어라우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여기서 사인 오브 밸류는 한 칸씩 미뤄진 것 같은데 이 PSDCR의 경우 네거티브 경향을 보이므로 이 PSDCR이 높을수록 낮은 각성 상태, 낮을수록 높은 각성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매력적인 경험은 이 셀프 리포트의 어라우절과 SI 관점에서는 높은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쾌락적 제품의 경우 생리적 각성과 셀프 리포트 각성 간의 일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적 제품의 경우 이 ISCR을 통해 측정된 생리적 각성과 이 셀프 리포트 각성, 즉 어라우절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두 변수 모두 개인의 참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는 셀프 레포트의 어라우절이 이 생리적 어라우절과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에 노출될 경우 이 생리학적 감정 반응이 이 셀프 레포트된 반응과 분리되어 기능적 제품에서는 이 생성된 무의식적 감정이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유형의 제품을 볼 때의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감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는데요. 심전도와 뇌파 등을 통해 측정한 무의식적 감정과 이 피험자의 셀프 레포트 형식을 통해 측정한 의식적 감정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양한 지표를 사용했다는 점은 좋았으나 처음 접하는 지표가 있었던 만큼 각 지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각 지표가 어라우절, 어텐션, 플레저와 같은 감정을 반영한다고만 언급되어 있고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 이 마지막에 있는 결과표를 통해 그 지표의 성격을 유추해야 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과 부분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해석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어라우저를 의미하는 EDAT, ISCR, 이 페이징 맥스 값이 모두 이 값이 높을수록 이 높은 어라우저를 나타냈기 때문에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 것인 것 같고 이 PSDCR과 PI, HRB는 각 감정에 대해 서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코스메틱의 2022년 9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4입니다. 이번 논문은 화장품의 한 종류인 이 페이스크림의 후각 성분과 관련된 이완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소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오일, 샤워젤, 바디로션과 같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휴식 효과가 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지 혹은 휴식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천연 제품의 향 성분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라벤더를 포함하여 여러 천연 성분들이 진정 및 항불안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묶어보았는데요. 냄새에 대한 심리생리적 반응은 뇌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이 EEG 파워 스펙트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다채널 EEG 측정 방법의 불편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은 수의 채널을 가지는 이 모바일 EEG 디바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코르티솔과 알파 아밀레이스와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이 두 호르몬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두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냄새의 심리적 효과는 피험자 스스로도 인지할 수 있고 설문지를 사용하여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긍정 및 부정 영향 스케줄인 파나스 설문지는 개인의 정신 상태를 간단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높은 PA, 즉 파스티브 어펙트는 개인의 열정, 활동성 및 경계심을 의미하고 낮은 PA는 슬픔과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높은 NA, 즉 네거티브 어펙트는 고통과 불쾌한 참여를 나타내는 반면 낮은 NA는 차분함과 평온함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나스 설문지, 모바일 EEG 측정, 실험적 스트레스 유도 전후에 이 코르티솔과 알파 아밀레이스 농도에 관한 타액 샘플 분석을 결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물에서 감각적 인지가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훈련된 패널들이 그 향을 특성화했습니다. 사용된 식물은 마이로탐누스 플라벨리폴리아로 부활초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은 오일과 희석하여 11.4%의 에센셜 오일로 만들었고 이를 12명의 훈련된 테스터가 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샘플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 특성을 수집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5가지 속성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5가지 속성에 대해 그 강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하였습니다. 실험에는 액티브 컴파운드, 즉 해당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 이 AC와 포함하지 않은 플라시보 PL 제품을 사용하였고 오른쪽 표를 통해 액티브 컴파운드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18에서 50세 사이의 25명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험자로 여성만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게 스트레스 유도 블록과 제품 테스트 블록으로 나뉩니다. 스트레스 유도 블록에서 2.5분 동안 오아시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를 응시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도하였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좀 높은 감정적 각성을 가진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유도 후 5분 동안 뇌 반응을 측정하고 알파 아밀레이스와 코르티솔을 검사하기 위한 타액 샘플을 채취하고 파나스 설문지를 통해 참가자의 기분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이후 후각 테스트 블록을 진행하였는데 피험자들은 정해진 양의 제품이나 이 플라시보 제품을 뺨에 바르고 이 눈을 감고 1분간 냄새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앞서 설명한 뇌파, 타액 샘플, 기분 설문지 평가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측정한 EEG 데이터는 FFT를 사용하여 PSD를 추출하고 알파 대역 파워를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분의 측정 시간 중 처음과 마지막 1분을 잘라내고 3분의 시간에 대해 평균을 계산하였습니다. 전극 접촉이 없는 한 피험자를 제외하고 총 24명의 피험자가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타액 샘플 중 코르티솔 농도는 화학 발광 면역 검정법을 통해 평가되었고 알파 아밀레이스 수치는 자체 효소 운동 검정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호르몬 농도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되어 코르티솔 분석에서 1명의 피험자를, 알파 아밀레이스 분석에서 2명의 피험자를 제외해야 했습니다. 파나스 설문지는 10개의 긍정적 항목과 이 10개의 부정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은 매우 약간 또는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1에서 매우 많음을 의미하는 5까지 평가되었습니다. 각 항목의 합계를 통해 계산된 긍정적 영향 점수와 부정적 영향 점수를 피험자별로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센서리 향 평가 결과입니다. 향 평가 동안 가장 특징적인 형용사로 acid like, citrus like, herb like, oily, 그리고 전나무를 의미하는 이 fertile like의 속성이 선택되었습니다. 그중 fertile like가 가장 우세하였고 그 다음으로 citrus like, herb like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을 맡음으로써 충분히 그 향을 인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나스 설문지를 통한 기본 평가 결과입니다. 해당 값은 플라시보 혹은 액티브 컴파운드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 점수를 나타내며 각 항목에 대한 변화 정도를 보여줍니다. 긍정적 영향 점수에서 액티브 컴파운드가 플라시보 대비 마지널리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적 영향 점수에서는 샘플과 차이는 없었지만 두 제품 모두 향을 맡기 전 대비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즉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액티브 컴파운드를 사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감정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액티브 컴파운드 적용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플라시보 적용 시 알파 아밀레스와 이 코르티솔 수치가 모두 명확히 증가한 반면 이 액티브 컴파운드 적용 시에는 명확히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코르티솔의 경우 액티브 컴파운드를 적용하였을 때 타액 코르티솔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플라시보와 비교하였을 때도 유의미하게 낮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피험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액티브 컴파운드 샘플을 사용하면서 감소했음을 나타내고 화장품의 에센셜 오일 냄새도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뇌파 중 알파파에 대한 액티브 컴파운드 적용 효과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플라시보와 액티브 컴파운드 모두 알파파가 높은 시점에서 시작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스트레스 유도 직후부터 측정되었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뇌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추정할 수 있고 알파파워의 증가는 이완 상태를 의미하고 감소는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값이 가장 낮아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이 5분간의 측정 시간이 적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액티브 컴파운드 혹은 플라시보를 적용하였는데 전후를 비교했을 때 플라시보의 경우 큰 변화량이 없는 반면 액티브 컴파운드에서는 이 알파 파워가 증가하며 크림 적용으로 인한 이완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액티브 컴파운드의 에센셜 오일이 그 에센셜 오일이 포함된 제형을 사용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상당히 감소하며 알파 파워가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에센셜 오일이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같은 심리 생리적 효과도 가지고 있고 특히 페이스 크림과 같은 화장품에 사용될 때에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제품을 사용할 때의 감정적 그리고 생리적 반응을 평가한 논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제품을 사용할 때의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감정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주관적 평가와 생체 신호를 통해 평가 비교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앞쪽에서 아쉬웠던 점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두 번째 논문은 전체적으로 흐름도 이해하기 쉽고 결과 또한 명확하게 나타나 읽기가 수월했고 이를 통해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 가독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여성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두 논문의 주제가 조금은 다르지만 제품을 사용하실 때의 평가 방법이 유사하여 함께 소개해드리게 되었고 분석 과정에 있어서는 여태껏 소개해드렸던 논문과 좀 유사한 점이 많아 추가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